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건강입니다. 여기 92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를 장수케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 습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92세 현역 의사가 직접 실천하는 건강관리법을 공개합니다. 100세 시대에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알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는 92세 현직 의사 한동철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등산이 건강의 최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32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했죠. 하루 4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끼니도 제때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60세가 되던 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하고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이 바로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습관들은 등산보다 더 효과적이었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진료를 보고 저녁에는 외학 논문도 있습니다. 92세의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습관들 덕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30년간 실천하며 검증한 등산보다 더 효과적인 장수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도 분명 저처럼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강 습관은 바로 명상과 호흡입니다. 제가 60세에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오늘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인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이 얕은 노인분들이 각종 성인병에 더 많이 걸린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10분의 깊은 호흡만으로 혈압이 15% 낮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꼭 책상 앞이 아니어도 됩니다. TV 보시는 소파에 앉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을 세면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여섯을 세면서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하루 10분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지러울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5분만 하셔도 충분하니 점차 늘려가 보세요. 그냥 숨 쉬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이 우리 몸에 가져오는 변화는 엄청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불면증이 개선되며 특히 불안감과 우울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등산은 날씨가 좋아야 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만 이 호흡법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아픈 날에도 할 수 있죠.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따라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강 습관은 장 건강 관리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것저것 다 먹어봤는데 왜 자꾸 아플까요? 바로 이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이 건강해야
약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60세에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이 바로 제 장 건강의 엉망이었다는 것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끼니를 제때 못 챙기고 진료 보느라 식사 시간도 불규칙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 건강이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8년이나 더 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30년간 실천해 온 장 건강 관리법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둘째, 식사는 꼭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밥은 꼭꼭 씹어 드시고 물도 씹어서 삼키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셋째,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드세요. 김치나 요구르트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요즘 건강식품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오히려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변비가 사라졌고 피부도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장 건강 덕분입니다. 나는 이미 장이 안 좋아져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은 2, 3일만 관리해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강 습관은 숙면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는 말을 버릇처럼 했었죠. 하지만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의사인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60세 이전에는 하루 3, 4시간도 채 자지 못했어요. 응급 환자가 오면 밤새 진료를 보고 아침이면 또 정상적으로 일했죠. 그러다 결국 쓰러졌습니다. 제가 30년간 실천해온 황금 수면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밤 9시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둘째, 잠이 들기 3시간 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중에 화장실 가는 것만큼 숙면을 방해하는 것도 없습니다. 셋째, 베개의 높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깨 너비의 3분의 1의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높이를 조절해서 사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수면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고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늘 피곤했던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죠. 난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강 습관은 균형 잡힌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등산이나 격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제 진료실에 90세의 한 할머니 환자분이 계십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등산을 다니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알고 보니 과도한 등산이 무릎 연골을 손상시켰던 거죠. 노년층은 격렬한 운동보다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을 적절히 조화롭게 병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제가 매일 실천하는 운동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10분간 스트레칭을 합니다. 특히 발목과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둘째, 점심 식사 후 15분 정도 천천히 걷습니다. 꼭 공원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저녁에는 가볍게 맨손 체조를 해보세요. TV 보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천천히 해도 좋습니다. 매일 하세요라고요.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환자분들께서 다음 진료 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가벼운 운동이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했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체력이 좋아져서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강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3년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8세 김순자 환자분께서는 혈압, 당뇨, 수치가 모두 높았고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있으셨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래시장에서 야채를 파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은 모두 멀리 있어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힘들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약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큰 차도가 없었어요. 어느 날 환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잠들기 전에 혼자 울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약을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환자분께 제가 실천하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보며 웃는 연습하기, 시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깊은 숨 3번 들이쉬기, 그리고 저녁에 감사한 일 하나씩 적어보기였죠. 이런 게 뭐가 도움이 되나 하시면서도 하루하루 실천하셨다 하셨습니다. 한 달 뒤 환자분의 신체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불면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3달째에는 혈압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6개월 뒤에 찾아왔습니다. 환자분께서 어느 날 활짝 웃으시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즐거워요. 손님들이랑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저녁에는 감사일기 쓰는 게 기다려져요. 어제는 손님이 할머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환자분은 81세이신데 혈압약도 최소량만 드시고 당뇨도 거의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시장 상인회 회장까지 되셨다고 자랑하러 오셨습니다. 제가 60세에 쓰러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야말로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료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실과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정은 날씨 같은 것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되는 겁니다. 라고요. 6번째로 말씀드릴 건강 습관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60세에 쓰러졌을 당시 저는 병실에서 한 달을 지내야 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환자가 되어 보니 많은 것을 깨달았죠. 특히 옆 병실에 계시던 85세 박동수 할아버지를 보고 저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보다
상태가 훨씬 안 좋으셨어요. 폐 한 마리였고 혼자 움직이는 것조차 힘드셨죠. 하지만 놀랍게도 할아버지 병실은 늘 웃음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간호사들도 할아버지 병실에 가장 자주 들렀고 다른 환자분들도 할아버지를 찾아와 이야기꽃을 피웠죠. 어느 날 저는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긍정적이실 수 있나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눈을 뜨면, 아,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가지씩 행복한 일을 찾아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행복이고, 간호사님 미소도 행복이에요. 찾다 보면 행복은 늘 있더라고요. 그 후 저는 할아버지의 방법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고 퇴원 후에도 저는 이 습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진료실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환자분들께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께 제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전할 수 있었죠. 지난주에는 87세 할머니 환자분께서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웃으면서 매일 행복을 찾다 보니 그런가 봅니다 라고 답했더니 환자분께서도 따라 웃으시며 저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간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작은 행복을 자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7번째로 말씀드릴 건강 습관은 아침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건강도 함께 나빠지는 경우를 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밤에는 TV 보다가 새벽에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불규칙한 생활은 혈압 불면증,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뭘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실천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엽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둘째,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이어야 위장이 편안하게 깨어납니다. 셋째, 창문을 열고 10분간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때 꼭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루가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아침 산책도 하게 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혈압이 안정되고 불면증이 개선되며 우울한 기분도 훨씬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 습관이 더욱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우리 몸이 새로운 리듬을 필요로 합니다. 아침 습관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8번째로 말씀드릴 건강 습관은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2년 전 82세 김명자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우울증이 심각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혈압약도 제때 챙겨 드시지 않았죠. 특히 사람들 만나는 게 싫다며 집에만 계셨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환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사람들 만나서 뭐 하나요? 다들 바쁘고 나 같은 늙은이랑 누가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그때 저는 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84세 홀로 되셨는데 매일 아침 공원에서 태극권 동호회 활동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일 아침을 함께 하면서 점점 달라지셨어요. 9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는 그 친구들 덕분에 외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김명자 환자분께 제안했습니다. 우리 병원 1층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건강한 노후 모임을 하는데 한번 참석해 보시겠어요?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셨지만 제가 계속 권유드린 끝에 마지못해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 모임에서 환자분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었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었답니다. 그날 이후 환자분은 한 번도 모임을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아주 큰 변화가 생겨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식욕도 돌아오셨어요. 우울증 약도 줄일 수 있었죠. 최근에는 모임 회원들과 함께 노래교실도 다니신다고 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다 하시며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약이나 운동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가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9번째 건강 습관은 취미 활동입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닌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취미 활동은 우리네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취미는 소, 근육을 발달시키고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해인지 기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많은 분들이 상실감과 공허함을 느끼십니다. 취미 활동은 이런 빈자리를 채워주는 새로운 인생의 의미가 됩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도 높아지며 우울한 감정도 줄어듭니다. 취미 활동의 또 다른 장점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준다는 것인데요.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함께 해보세요. 각 동네 복지관의 다양한 취미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도 만들고 배움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TV 시청으로 채워지던 시간이 의미 있는 활동으로 바뀌면서 하루하루가 더욱 충실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만들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등산보다 더 좋은 9가지 건강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습관들은 제가 60세에 쓰러진 후 30년간 직접 실천하며 효과를 증명한 것들입니다. 제가 60세에 쓰러졌을 때 많은 의사들이 제게 은퇴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9가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92세인 지금도 현역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깊은 호흡으로 시작하고 장 건강을 챙기고 규칙적으로 숙면을 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아침 습관을 만들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즐거운 취미를 가지는 것이,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경험상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건강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